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지인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재환이라고 하죠. 35살 IT 전문가예요. 아내 윤지는 32살로 마케팅 전문가고요. 둘이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일상은 그냥 출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거예요. 특별한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재환이 출근할 때 윤지가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하면서 간단히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주말에도 각자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TV 보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재환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윤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퇴근길에 재환이 전화하면 윤지가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재환이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리다 끊어지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물어보니 윤지가 미안. 핸드폰이 방에 있었어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왜 안 받았어? 바빴어?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일 때문에라고 짧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가버렸어요. 재환은 속으로 프로젝트가 바쁘긴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처럼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지금 바빠, 나중에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집에서 윤지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을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아두었어요. 재환이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거나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재환이 오늘 회사 어땠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힐끔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어요. 재환이 누구한테 메시지 왔어? 라고 물어보니 윤지가 그냥 광고야 라고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환은 그 순간 가슴이 살짝 철렁했어요. 왜 숨기지?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재환이 알았어. 피곤한 애라고 말하며 넘겼어요. 더욱 이상한 건 윤지가 샤워할 때예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꼭 들고 들어가요. 문을 잠그고 안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선반에 올려놓고 샤워를 해요. 재환이 한 번 문을 두드리며 윤지야, 나 들어갈게라고 했더니 윤지가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소리쳤어요. 재환이 밖에서 기다리다 들어가 보니 핸드폰이 물방울이 묻은 채로 선반에 있었어요. 재환이 왜 핸드폰 들고 들어갔어? 음악 들으려고?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팟캐스트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어요. 재환은 그 말을 믿으려고 애썼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나 봐라고 자신을 달래며요. 몇 주가 지나면서 재환의 불안이 커졌어요. 윤지가 저녁에 일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재환이 먼저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8시가 돼도 윤지가 안 오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9시가 넘어서야 윤지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무슨 회의? 클라이언트랑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새로운 캠페인 때문에라고 대답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환은 부엌에서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윤지가 잠든 척 누워있는 걸 보며 재환이 속으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정말 일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재환이 오늘 뭐 할까? 영화 보러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윤지가
나 혼자 나가볼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누구? 나도 같이 갈까?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아니, 여자친구야.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대답하고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환은 집에 혼자 남아 TV를 켰어요. 윤지가 나갈 때 즐겁게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후에 윤지가 돌아와서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응, 쇼핑 좀 했어라고 말하면서 쇼핑백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재환은 그 쇼핑백이 평소 윤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 옷은 좀 화려한 애라고 생각하며요. 그 다음 주말에도 윤지가 오늘은 미용실 갈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재환이 같이 갈까?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라고 했더니 윤지가 괜찮아, 혼자 갈게라고 거절했어요. 재환이 창밖을 보며 윤지가 택시를 타고 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 순간 재환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어요. 왜 나랑 같이 안 가려고 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재환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윤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최근 포스팅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주말 사진을 올렸는데 요즘은 조용했어요. 재환의 불안이 점점 쌓였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며 우리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윤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재환이 아니 그냥 집안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윤지가 저녁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재환이 우리 요즘 대화가 정내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그럴까? 나 바빠서 그래라고 말하고는 TV를 켰어요. 재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뭔가 잘못됐어. 이게 그냥 피곤함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재환이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 윤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윤지가 한참 후에 아무거나라고 답했어요. 재환이 요즘 왜 이렇게 짧게 답해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바빠서라고만 보냈어요. 재환은 사무실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재환이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들고 갔어요. 집에 들어가 윤지에게 이거 마셔라고 주었더니 윤지가 고마워라고 말하면서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재환이 오늘 회사 어땠어? 자세히 말해봐라고 했더니 윤지가 평소랑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은 핸드폰에 고정돼 있었어요. 재환의 의심이 커지면서 그는 윤지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침에 윤지가 출근 준비를 할 때 화장을 평소보다 신경 쓰는 걸 봤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응, 클라이언트 만나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누구? 전에 말한 그 사람 라고 했더니 윤지가 아니 새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재환은 집에 혼자 남아 새로운 사람이라니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윤지가 늦게 들어와 피곤해라고 말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재환이 옆에 누워 윤지의 등을 보며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라는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재환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친구를 만나 요즘 집이 좀 이상해라고 털어놨더니 친구가 대화해봐라고 조언했어요. 재환이 집에 돌아와 윤지에게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오랜만에라고 제안했어요. 윤지가 생각해볼게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재환은 그 순간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안 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뿐이었어요. 재환이 회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윤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공유했는데 요즘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윤지가 샤워하는 동안 슬쩍 핸드폰을 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재환이 비밀번호 뭐였지? 라고 생각하다 포기했어요. 윤지가 나와 뭐 해라고 물었더니 재환이 아무것도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재환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윤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정말 일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게 있나? 라는 의심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이렇게 재환의 불안이 쌓여가면서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화 안 받기, 핸드폰 숨기기, 늦은 귀가, 주말 외출. 모든 게 연결돼 보였어요. 재환이 출근길에 오늘은 물어봐야겠어라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윤지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윤지가 밥 먹자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재환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궁금했어요. 재환이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윤지에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저녁에 성호랑 술 한잔 할까 해. 너도 같이 갈래? 오랜만에 셋이서 재미있게 마시자. 윤지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 멈칫했어요. 성우? 그 동료라고 물었어요. 재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회사에서 제일 믿는 녀석이야. 33살인데 일도 잘하고 사람 좋잖아. 너도 전에 본 적 있지? 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잠시 생각하다 알았어. 갈게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약간의 주저함이 느껴졌어요. 재환이 좋아. 그럼 홍대 근처 이자카야에서 만나자라고 말하고 출근했어요. 출근길에 재환이 속으로 이렇게 셋이 만나면 분위기가 좀 풀릴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재환이 성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어때? 윤지도 같이 올 거야. 성우가 바로 답했어요. 좋아요, 형. 오랜만에 마시죠. 장소는 홍대 쪽으로? 재환이 응, 그 이자카야로 해. 7시쯤 라고 했어요. 성우가 네, 알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재환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성우를 힐끔 봤어요. 성우는 책상에서 열심히 코딩 중이었어요. 재환이 이 녀석이라면 믿을만해. 그냥 친구처럼 마시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재환이 먼저 나서며 성우에게 먼저 갈게. 나중에 바라고 인사했어요. 성우가 웃으며 네, 형.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한 재환이 윤지에게 준비됐어? 같이 나갈까?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응,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택시를 타고 홍대로 가는 길에 재환이 오랜만에 외식하네. 재미있게 마시자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창밖을 보며 응, 그래라고 짧게 답했어요. 재환이 윤지의 손을 잡아봤지만 윤지가 살짝 빼며 더워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요즘 왜 이렇게 차갑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자카야에 도착하니 성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가 일어나 형, 누나, 오셨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윤지가 안녕, 성우야.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재환이 자, 앉아. 뭐 마실까? 라고 메뉴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재환이 맥주를 주문하고 성우가 형, 요즘 프로젝트 어때요? 저는 버그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웃으며 너라면 금방 고치지.
나도 비슷해라고 대답했어요. 윤지가 너희들 일 이야기 그만하고 재미있는 얘기 좀 해라고 끼어들었어요. 성호가 네, 누나. 요즘 본 드라마 있어요? 저는 오펜하이머 봤는데 재미있었어요라고 했어요. 윤지가 아, 그 영화? 나도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그럼 다음에 같이 보러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윤지가 생각해 볼게라고만 했어요. 맥주가 나오자 셋이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재환이 먼저 마시며 오랜만에 좋네라고 말했어요. 한두 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풀렸어요. 성호가 안주를 집으며 형, 누나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로맨틱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라고 물었어요. 재환이야, 회사 동아리에서 만났지. 윤지가 마케팅 쪽이었어라고 설명했어요. 윤지가 그때 재환이가 먼저 말 걸었어. 커피 사준다고라고 웃으며 덧붙였어요. 성호가 와, 로맨틱하네. 저는 아직 솔로예요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너처럼 잘생겼는데 왜? 라고 장난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환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성호가 말할 때 윤지가 자꾸 눈을 마주쳤어요. 성호가 요즘 날씨가 이상하죠? 비가 오락가락이라고 하자 윤지가 맞아 출근길에 우산 챙겨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성호가 농담을 시작했어요. 형,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팀장님, 재환이 아니, 너지. 버그 안 고치면라고 웃었어요. 성호가 하하, 그럼 누나는? 마케팅에서 제일 센 사람이라고 윤지에게 물었어요. 윤지가 나? 글쎄, 클라이언트가 제일 무서워라고 말하더니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재환이 왜 그렇게 웃지?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성호도 윤지의 말에 과하게 반응했어요. 윤지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하자 성호가 누나 이미 완벽한데 왜요? 모델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아유 과찬이야라고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재환이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재환이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안주 더 시킬까? 치킨 어때? 라고 물었어요. 성호가 좋아요. 형이라고 했어요. 윤지가 나도 치킨 좋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문할 때 성호가 윤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누나 매운 거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응, 매운 치킨으로 해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그들의 눈빛 교환을 봤어요. 왜 저렇게 친해? 재환이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술이 세 잔째 되자 성호가 또 농담을 던졌어요. 형, 만약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재환이 집 사지라고 했어요. 윤지가 나는 여행 갈래라고 말하더니 성호를 보며 너는? 라고 물었어요. 성호가 저요? 누나랑 여행 가고 싶어요. 하하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윤지가 야, 장난치네라고 웃으며 성호의 팔을 톡 쳤어요. 재환이 그 장면을 보며 팔을 왜 쳐? 라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재환이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문 쪽으로 갔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재환이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테이블 쪽을 힐끔 보니 윤지와 성호가 고개를 가까이 대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윤지가 손짓을 하며 뭐라고 하자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환이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얘기지? 왜 저렇게 심각해? 재환이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착각인가? 그냥 일 얘기일 수 있어라고
자신을 달래봤지만 불안이 커졌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로 돌아가자 윤지와 성우가 갑자기 웃으며 대화를 멈췄어요. 성우가 형, 빨리 오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치킨 왔어. 먹자라고 안주를 가리켰어요. 재환이 자리에 앉으며 무슨 얘기했어? 재미있어 보이네라고 물어봤어요. 윤지가 그냥 회사 얘기라고 대답했어요. 성우가 네, 누나 프로젝트 들었어요. 라고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재환이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재환이 치킨을 집으며 그래? 무슨 프로젝트?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새 캠페인, 전에 말한 거라고 짧게 말했어요. 재환이 더 캐묻고 싶었지만 여기서 물으면 분위기 깨질 텐데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재환이 더 관찰했어요. 성호가 맥주를 따르며 윤지 잔에 먼저 따라줬어요. 누나, 마셔요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고마워라고 웃으며 받았어요. 재환이 왜 내 잔은 안 따라? 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성호가 또 농담을 던졌어요. 형,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재환이 파스타지라고 했어요. 윤지가 맞아. 하지만 요즘은 치킨이라고 말하며 성호를 봤어요. 성호가 저도 치킨 좋아해요. 누나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화가 재환에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자꾸 둘이 공감하지? 재환이 맥주를 마시며 불편함을 삼켰어요. 밤이 깊어지자 성호가 형, 한 잔 더? 라고 물었어요. 재환이 아니,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응, 피곤해라고 했어요. 계산할 때 성호가 제가 할게요. 라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재환이 아니, 내가라고 했지만 성호가 형, 다음에 사세요라고 웃었어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을 때 성호가 누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윤지의 어깨를 톡 쳤어요. 재환이 그걸 보며 왜 만지냐? 라고 속으로 화가 났어요. 택시 안에서 재환이 윤지에게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응, 성호 재미있네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그래? 뭐가? 라고 했더니 윤지가 그냥 농담 잘해라고 말하고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해 재환이 샤워를 하고 나와 윤지를 봤어요. 윤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재환이 성호랑 무슨 얘기했어? 화장실 갔을 때 라고 물어봤어요. 윤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일 얘기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정말? 라고 재차 물었지만 윤지가 응, 피곤해. 자자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재환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날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윤지와 성우의 눈빛, 속삭임, 웃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야, 착각이야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밤 재환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윤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재환이 커피를 타며 윤지에게 어제 성우가 너한테 잘하네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그냥 동료잖아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응, 그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동료가 왜 그렇게 친해? 라고 생각했어요. 출근해서 성호를 보니 평소처럼 밝았어요. 성호가 형, 어제 재미있었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재환이 응, 너도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일하다가도 그 의심이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본 그 대화, 무슨 내용일까? 재환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재환이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윤지가 요즘 늦게 오는 날 성호도 늦게 퇴근하나? 라고 의심했어요. 그 주 중에 재환이 성호에게 요즘 바빠? 라고 물어봤어요. 성호가 네, 프로젝트 마무리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저녁에 자주 늦나? 라고 했더니 성호가 가끔요 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그 말을 듣고 윤지랑 겹치나? 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윤지가 저녁을 준비하는 걸 보며 재환이 성호랑 친해?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그냥 내 동료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넘길 수 없어라고 재환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어요. 재환이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윤지의 핸드폰이 울리는 걸 봤어요. 윤지가 재빨리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환이 누구?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성호인가? 라고 의심했어요. 그 의심이 점점 재환을 괴롭혔어요. 잠자리에 들 때 재환이 윤지의 등을 안아봤지만 윤지가 피곤해라고 말하며 몸을 돌렸어요. 재환이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성호가 웃으며 다가와 형, 다음에 또 마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재환이 글쎄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재환의 마음에 성호에 대한 불신이 싹 텄어요. 너랑 윤지 사이에 뭐가 있나? 재환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윤지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재환이 출근할 때 윤지가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야근이야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재환이 무슨 야근? 프로젝트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새로운 게 시작됐어 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 보면 윤지의 얼굴에 피곤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화장이 더 신경 쓴 듯 밝았어요. 재환이 저녁에 오늘 어땠어? 피곤하지?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응, 좀이라고 말하면서도 옷을 갈아입을 때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재환이 야근하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지? 라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며 오늘 미팅 많아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클라이언트랑? 라고 했더니 윤지가 응, 중요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출근길에 그 말을 곱씹었어요. 중요한 사람이라니 성호인가? 회사에서 재환이 점심시간에 성호를 유심히 봤어요. 성호가 커피를 타러 가는 걸 따라가 요즘 야근 자주 해 라고 물었어요. 성호가 네, 형. 바빠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환이 어제는 어땠어? 늦게 갔나 라고 했더니 성호가 어제? 아, 네. 회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윤지도 어제 늦었어. 우연인가? 라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윤지가 아직 안 들어온 걸 확인하고 재환이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윤지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미안, 늦었어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재환이 야근이었어?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응, 팀 미팅이라고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재환이 따라가 피곤해 보이지 않네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물을 마시며 그냥 익숙해졌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재환이 윤지의 목에 가벼운 키스마크 같은 걸 힐끔 봤어요. 이게 뭐야? 재환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재환이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심코 성호의 소셜미디어를 열어봤어요. 스토리에 새로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어두운 바 안에서 두 잔의 맥주가 놓여 있고 반쯤 비워진 상태였어요. 배경에 소파가 보였고 그 위에 여자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재환이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그 가방 디자인, 꽃무늬 스트랩이 윤지의 평소 가방과 똑같았어요. 재환이 설마하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올라온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위치 태그는 홍대 근처바였어요. 재환이 윤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윤지가 받지 않았어요. 재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어디야? 미팅 끝났어? 한참 후에 윤지가 답했어요. 아직 미팅 중이야. 곧 끝날게. 재환이 그 메시지를 보며 거짓말이야. 성호랑 같이 있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재환이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어요. 맥주잔 옆에 손이 살짝 보였는데 손톱 색깔이 윤지의 최근 매니큐어와 비슷했어요. 재환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왜 이런 짓을 해? 라고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환이 윤지에게 어제 미팅 어땠어? 늦게 끝났네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응,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라고 대답하며 커피를 따랐어요. 재환이 홍대 쪽이었어? 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윤지가 멈칫하더니 아니, 회사 근처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그 눈빛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났어요. 재환이 출근해서 성호를 보니 성호가 피곤해 보였어요. 재환이 어제 늦게 들어갔나? 라고 물었더니 성호가 네, 친구 만나고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친구? 윤지잖아라고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윤지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재환이 오늘도 야근? 이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응, 이제 익숙해지네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재환이 윤지의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를 느꼈어요. 성호 거야, 재환이 주먹을 쥐었어요. 며칠 후 저녁, 윤지가 오늘 회식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재환이 집에 혼자 앉아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성호의 스토리를 다시 확인했어요.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카페 안에서 커피 2잔과 케이크가 보였어요. 위치는 강남이었어요. 재환이 윤지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회식 어디서 해? 윤지가 회사 근처 레스토랑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재환이 지도를 확인하니 강남이었어요. 재환이 또 거짓말이라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날 윤지가 11시쯤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피곤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환이 따라가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윤지가 그냥 평범했어라고 대답하고 샤워실로 갔어요. 재환이 윤지의 핸드폰을 힐끔 봤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재환이 망설이다 손을 뻗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어요. 예전 비밀번호 그대로였어요. 재환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핸드폰을 열자마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보낸 사람은 성호였어요. 오늘 집 잘 들어갔어? 걱정돼서 문자 보냈어. 내일 또 봐. 재환이 그 문자를 읽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확인됐어. 재환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윤지가 샤워 끝나고 나와 왜 그래? 안색 안 좋아라고 물었어요. 재환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며 등을 돌렸어요. 그날 밤 재환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그 메시지가 맴돌았어요. 성호랑 만나고 있었어.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재환이 베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출근할 때
재환이 오늘 일찍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노력해볼게라고 대답하고 나갔어요. 재환이 회사에 가서 성호를 노려봤어요. 성호가 형,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재환이 아니라고 짧게 말했어요. 재환이 이 새끼 내 아내한테 손대서라고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재환이 그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스토리 사진, 메시지, 늦은 귀가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재환이 더 증거가 필요해. 그냥 의심으로는 안 되라고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재환이 상사에게 몸이 안 좋아서 오후에 갈게요 라고 말하고 반차를 썼어요. 집에 와서 창밖을 보며 기다렸어요. 오후 5시쯤 재환이 차를 타고 윤지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6시가 되자 윤지가 회사 문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 쪽이 아닌 길거리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차가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성호가 내렸어요. 성호가 웃으며 타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어요. 재환이 그 장면을 보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확실해 재환이 차를 몰아 뒤따라갔어요. 재환이 거리를 두고 성호의 차를 따라갔어요. 홍대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재환이 어디 가는 거지? 라고 속으로 긴장했어요. 20분쯤 지나 성호의 차가 작은 부티크 호텔 앞에 멈췄어요. 주변이 조용한 곳이었어요. 성호가 내려 윤지의 문을 열어줬어요. 윤지가 웃으며 팔짱을 꼈어요. 둘이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재환이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입구 간판, 시간, 둘이 손잡은 모습. 모든 게 선명했어요. 재환이 이제 끝이야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호텔 앞에서 이 시간쯤 기다렸어요. 둘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환이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사진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재환이 벽을 치며 화를 냈어요. 11시쯤 윤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늦었네라고 중얼거리며 신발을 벗었어요. 재환이 거실 불을 켜고 서 있었어요. 윤지가 깜짝 놀라 아직 안 잤어라고 물었어요. 재환이 차가운 목소리로 앉아 할 말 있어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소파에 앉으며 왜 그래? 무슨 일? 이라고 했어요. 재환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게 뭐야? 호텔에 성호랑 같이 들어간 거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고치고 그게 설명할게라고 했어요. 재환이 설명? 다 봤어. 스토리 사진, 메시지, 차 타는 거. 다 알아라고 소리쳤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이다 올리며 맞아. 우리 만나고 있었어라고 인정했어요. 재환이 언제부터? 왜? 라고 물었더니 윤지가 몇 달 됐어. 그냥 자연스럽게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소파에 주저앉아 나한테 왜 그랬어? 결혼 3년인데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한숨을 쉬며 재환아, 솔직히 말할게. 나 성호랑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라고 했어요. 재환이 믿기지 않아 뭐? 이혼이라고 되물었어요. 윤지가 차갑게 응. 너는 일만 알잖아. 나 외로웠어. 성호는 나 이해해줘. 우리 더 잘 맞아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그게 핑계야? 네가 바람핀 건데 라고 화를 냈어요. 윤지가 핑계 아니야.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라고 역으로 탓했어요. 재환이 그래? 그럼 이혼하자. 하지만 쉽게 안 끝날 거야.
법대로 할게. 모든 증거 다 제출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윤지가 맘대로 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재환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변호사 알아볼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재환이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오늘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사진을 컴퓨터에 옮겼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재환이 친구에게 전화해 도와줘.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무슨 일? 이라고 물었더니 재환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주에 재환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확실하네요. 유리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집에 와서 윤지에게 서류 준비됐어 라고 했어요. 윤지가 성호랑 같이 살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좋아. 가봐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짐을 챙겨 나갔어요. 재환이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이게 끝인가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재환이 성호를 회사에서 만났어요. 성호가 형, 미안해요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닥쳐. 너 때문에 다 망쳤어라고 소리쳤어요. 상사가 말려 진정이라고 했어요. 재환이 사직서를 냈어요. 새 회사로 이직 준비를 했어요. 이혼 서류가 도착하자 재환이 서명했어요. 법원에서 합의 이혼이라고 판결됐어요. 재환이 집에 돌아와 빈 방을 보며 새 출발해야 해라고 다짐했어요. 윤지는 성호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재환이 친구와 술을 마시며 잊을게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 재환이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안 지워졌어요. 재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변호사가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재환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위자료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윤지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할 거예요. 그 돈은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거였어요. 재환이 이게 끝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엔터를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재환이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제출했어요. 서류를 건네며 직원이 확인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홀가분함도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재환이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동료 성호와 제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고합니다. 증거 첨부합니다. 사진과 메시지 캡처를 붙였어요. 재환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이제 내 녀석도 맞바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호는 그날 오후 인사팀 호출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 앉아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었어요. 성호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게 오해예요 라고 더듬거렸어요. 팀장이 증거가 명확해. 회사 규정 위반이야 라고 말했어요. 성호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자리에서 공식 경고를 받았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어요. 팀장님이 앞으로 조심해. 이런 일 다시 생기면 해고야라고 경고했어요. 성호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동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성호가 왜 저래? 무슨 일 있었나? 누군가 속삭였어요.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재환형 아내랑 바람났대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성호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퇴근길에 성호가 재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미안해. 이야기 좀 해.
하지만 재환이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재환이 소송을 건 지 일주일 후 성우가 다시 인사팀에 불려갔어요. 이번엔 상간남 소송 때문이었어요. 변호사 서류가 회사에 도착한 거예요. 인사팀장이 이건 심각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야 라고 말했어요. 성우가 제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더니 팀장이 자숙해. 승진은 당분간 없어라고 대답했어요. 성우의 프로젝트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동료들이 피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성우가 의견을 내면 그건 나중에라고 넘겨버렸어요. 성우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이게 무슨 꼴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윤지가 전화했어요. 오늘 어땠어? 성우가 피곤해. 회사에서 일 있었어라고 짧게 말했어요. 윤지가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성우가 나중에라고 끊었어요. 윤지는 재환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어요. 성우가 급히 구한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방은 좁았어요. 침대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윤지가 짐을 풀며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어요. 성우가 응, 그래라고 대답하며 안았어요. 처음 며칠은 달콤했어요.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TV를 봤어요. 하지만 소송 서류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성우가 서류를 읽으며 이게 뭐야? 위자료? 나도? 라고 소리쳤어요. 윤지가 미안. 재환이가 라고 했더니 성우가 너 때문에 라고 짜증을 냈어요. 그날 밤 성우가 혼자 나가 술을 마셨어요. 새벽에 들어와 머리 아파라고 말하고 잠들었어요. 윤지가 옆에서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성우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윤지가 저녁을 준비해 기다리면 먹었어 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어요. 한 번은 윤지가 오늘 회사 어땠어? 소문 때문에 힘들지? 라고 물었어요. 성우가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왜 이혼하자고 했어? 라고 소리쳤어요. 윤지가 나도 외로웠어. 너랑 있고 싶었어 라고 울며 대답했어요. 성우가 그게 핑계지라고 말하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다음 날 성우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윤지가 왜 이렇게 마셔? 라고 물었더니 성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윤지가 안아주려 하자 피곤해 자라고 밀어냈어요. 윤지가 혼자 앉아 이게 행복인가? 라고 눈물이 흘렀어요. 한 달쯤 지나 성우가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이야기 좀 해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성우가 나 시간 필요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라고 했어요. 윤지가 무슨 소리야? 너랑 살자며라고 물었더니 성우가 너가 이혼 결정한 거잖아. 나 때문에 회사도 엉망이야라고 탓했어요. 윤지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랑하잖아라고 울었어요. 성우가 지금은 모르겠어. 생각할게라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그날 밤 둘이 등을 돌리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녁에 윤지가 기다리다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가 받지 않았어요. 밤늦게 성우가 들어와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왜? 갑자기 왜? 라고 소리쳤어요. 성우가 압박감이 너무 커. 너랑 있으면 더 힘들어라고 대답했어요. 둘이 크게 싸웠어요. 윤지가 너 때문에 재환 버렸어. 라고 외쳤더니 성우가 그게 내 탓이냐?
라고 맞받았어요. 성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눈을 뜨니 성호가 없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짐 챙겨나가. 미안. 윤지가 그걸 읽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 혼자야. 윤지가 짐을 챙겼어요. 부모님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왜 이혼했어? 라고 물으면 외통수였어요. 윤지가 인터넷에서 고시원을 검색했어요. 좁은 방 하나를 구했어요.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어요. 침대가 없어 바닥에 앉아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윤지가 회사에 가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윤지 씨, 재환 씨랑 이혼했대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윤지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성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돌아와.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윤지가 베개를 안고 후회되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성호는 그 후 회사에서 더 고립됐어요. 동료들이 피하고 상사가 집중해라고 경고했어요. 성호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이게 뭐야? 다시 해라고 퇴짜 맞았어요. 성호가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소송 서류가 또 왔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성호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증거가 많아서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성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다음 주에 성호가 사표를 냈어요. 더 못 버티겠어요. 라고 팀장에게 말했어요. 팀장이 알았어. 수고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성호가 짐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어요.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성호가 우산 없이 걸으며 모든 게 끝났어라고 느꼈어요. 재환이 법원에 출두한 날 변호사가 오늘 판결 날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자리에 앉아 윤지와 성호를 봤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성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으며 증거가 명확합니다. 외통행위로 인한 이혼 인정이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위자료 4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재산 분할도 재환 쪽이 유리했어요. 판사가 상간남도 책임 있습니다. 2천만 원 지급이라고 선고했어요. 윤지가 판사님, 제발,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판사가 결정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법원을 나와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잘 됐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끝났어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윤지는 판결 후 고시원으로 돌아와 울었어요. 돈 어떻게 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성호는 나도 파산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윤지가 읽지 않았어요. 윤지가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소문 때문에 버틸 수 없었어요. 상사가 이해해라고 말했어요. 윤지가 짐을 챙겨 나서며 동료들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이력서를 썼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경력이 좋지만 이라고 말하며 거절당했어요. 윤지가 밤에 누워 재환이랑 왜 그랬지? 라고 후회했어요.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좀. 하지만 외통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나중에라고 끊었어요. 윤지가 라면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드라마에서 행복한 커플이 나오자 채널을 돌렸어요. 성우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어요. 면접에서
전 직장에서 왜 그만뒀어요? 라고 물으면 개인 사정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떨어졌어요. 빚이 쌓였어요. 은행에서 상환하세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성우가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미안, 잠시만이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빨리 정리해라고 했어요. 성우가 거울을 보며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재환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방이 넓고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재환이 짐을 풀며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상사가 내가 열심히 했어라고 말했어요. 재환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어요. 친구가 이제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재환이 응. 이제 평화로워라고 웃었어요. 재환이 산책로를 걸으며 그들은 자기 몫을 치렀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심은 없었어요. 그냥 자유로웠어요. 재환이 카페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네, 커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같이 산책할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좋아요. 라고 웃었어요. 재환이 집에 돌아와 미래가 밝아라고 느꼈어요. 밤에 창밖을 보며 이런 삶이 진짜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지나 재환이 새 여자와 데이트를 했어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너랑 있으니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재환이 과거를 떠올리다 그 상처 덕에 강해졌어라고 생각했어요. 윤지는 고시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카페 알바였어요. 손님을 받으며 주문하세요라고 말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성호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월급이 적었어요. 오늘도 수고라고 동료가 말했지만 성호가 웃지 않았어요. 재환이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신랑 신부를 보며 나도 언젠가라고 바랐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평안해. 재환이 불을 끄고 잠들었어요.